자,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 자, 무속인들이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일일이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설명해 드리기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부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데, 내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 저희 선배님들이 저에게 가르쳐 줄 때는 무당도 목사님이나 스님처럼 내가 신령님에게 출가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무당은 내 몸에 미리 할아버지, 할머니, 윗대, 증조, 고조, 그 다음에는 또 높은 신령님들이 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상문에 가서 내가 우리가 말하는 절이라고 하죠. 절. 상청에 가면은 우리 상문이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에 가서도 맞상주하고 절을 하고 상척 영단에 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도 어려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배울 때 무당은 그런 데 가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도 50대까지는 가면은 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50이 넘고 보니까 내가 비록 내 몸에 신령님들을 모시고 살아도 나 역시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숨을 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상청에 가면은 50이 넘어서부터는 제가 그 상청에 절을 합니다. 그럼 맞상주하고도 절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은 좀 타파를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 상갓집에 갔을 때 이 상갓집의 망자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망자하고의 관계가 만약에 일반인들 같으면은 어린아이가 죽어도 이 상청이라 그러죠. 빈소라고 하고, 영단에는 어린아이가 죽어도 내가 절을 하게 돼 있어요. 돌아가신 망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상주하고 다시 맞절을 하면서 상주를 위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내 가족이 아닌 친구, 친척, 지인, 먼 친척, 일가 친척 정도에는 그때 상황에 봐서 절을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합장 목례를 하는 걸로 하고, 맞상주하고도 절을 하지 않으시고 합장 목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모 내영자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내부모 내영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저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예전에는 나는 무당이기 때문에 영안실이라고 하죠. 지금은 영안실 빈소에 가면은 상복을 입게 되잖아요. 상복. 네, 예전에는 나는 무당이기 때문에 상복을 안 입는다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남좌여우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왼쪽 팔에 소매를 한쪽을 빼고 벙어리처럼 반벙어리처럼 입는 거죠.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오른쪽만 끼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왼쪽만 끼고 오른쪽 손을 빼놓고, 그러고 내가 상복을 입어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아예 무당은 상청에 부모 형제 직계가 중에 돌아가셔도 상복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제 신딸들 동료들, 저는 다행히 우리 부모 형제가 아직도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 할머니 상문에는 제가 피지 못하게 3일장 동안에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마침 휴가를 어떻게 우여곡절에 받아 나왔는데 벌써 3일장을 다 지내고 난 이후였더라고요. 그때 제가 최전방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휴가를 빼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부고장이 날라와서 3일장 지나고 제가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불가피하게 상복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젊은 나이에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할머니 묘소에 그냥 군복만 입고 제가 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 고모나 이모나 작은 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저는 상복을 입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검정색 예복, 우리 양복을, 보통 남자들은 검정색 양복을 입고 가서 제가 상주노릇을 하지 않았고,
그냥 가서 부조금 내고 제가 참석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입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반드시 상복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만, 가족들이 다 상복을 입고 있는데 나만 평복을 입는 것도 되게 불편스러워요. 특히 대신에 남자분들은 상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색 양복을 입으면 상복으로 대치가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하얀색 한복이든 검정색 한복이든 지금 상조라는 데에서 지정해서 상복들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전처럼 굵은 제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검정색이나 흰색 한복을 굳이 입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단정하고 깔끔한 양장을 하셔도 무방하다. 상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그 상포가게, 그 다음에 상조회사에서 지정해주는 하얀색 광목천, 검정색 무명천의 그 한복을 반드시 상복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다. 원래 상복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렇게 사례편람이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새끼로 꼬아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규정대로 입는 것이 상복이지, 지금 영안실에서 하얀색 한복, 검정색 한복을 입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상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입어도 안 입어도 잘못될 것이 없다. 다만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어떤 경우에는 저거는 어쨌든 자기 부모 형제 자기 가족 상문인데도 죽었는데도 저렇게 평상복을 입고 다니냐는 그런 눈촉 아닌 눈촉을 볼 수 있고, 그 눈촉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 눈살이 찌푸러지게 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우리 무속세계를 다 이해 못하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다, 아니면은 예의가 없다, 격식이 없다라는 뒷말을 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문화상으로 지금 검정색 한복이나 하얀색 한복을 입어주는 거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 상문에는 내가 기왕에 어쨌든 3일장을 참석하는 동안에는 내가 거기에서 지금 상복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흰색 한복, 검정색 한복을 입는 것은 무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혹시 간혹 검정색 한복을 상복을 입을 거냐 흰색 한복을 입을 거냐 할 경우는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소복이라 해서 흰색을 입었다. 지금 검정색 상복을 입는 것은 서양의 문화다. 서양의 문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안실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치르는 영안실에서는 검정색 하얀 상복을 입어요. 근데 불교를 본인들이 절에 다니든지 이렇게 무속과 더 관련이 있으신 분들의 상복은 하얀색을 주로 입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들은 하얀색 상복을 입는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법에 맞고 전통에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영안실에서 입고 있는 상복은 원래 전통적으로 상복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되려면은 새끼라고 하죠. 산내끼로 해서 이렇게 묶고 온몸에 이렇게 모시로 해서 배삼배로 해서 입는 것이 상복이기 때문에 지금 영안실에 입는 것은 그냥 하얀 한복, 소복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완장을 두르야 되느냐, 나비를 넣어야 되느냐, 안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편리대로 그냥 지금은 그런 문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들 잘 모르니까 상조에서 직원들이 안내해 주신 대로 따르시면은 뭐 크게 번거로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무당인데 화장터를 할 거냐, 어떤 가족의 매장을 할 거냐, 화장을 할 거냐, 그때의 여하에서 따라서도 최소한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해 중복살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따지기 어렵고요. 그걸 도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어떤 집안이든 무조건 3일장을 치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뭐 매장일, 안장일 이런 것도 따지는 것도 지금은 무의미하고요. 그래서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통적으로 마지막 3일장에 묻는 그날에 일진에 충이 드는 사람은
충이 드는 사람은 화장장에 불 속에 입관하는 거, 그 다음에 납골당에 안치하는 거, 그 다음에 매장할 때 광중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예전부터 보지 말라고 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염하고 습하는 거, 염습하는 것도 충이 드시는 분은 일진과 띠와 충이 드시는 분은 보지 말라고 했다. 그걸 지지충이라 해. 지지충. 거기다가 천간까지 같이 충이 드는 천충지충이 드시는 분은 더더군다나 절대로 보지 말고 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최소한 초상을 치르는 영안실까지는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해도 그 이외에 장지까지는 따라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주변에 손님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안내를 해주시고, 요거는 전통 장례 풍습의 기본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상식으로 알고 여러분들 손님에게 대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기까지 가느냐 마느냐 할 때 불안하다면은 게장 담근 거, 아니면은 그 향을 좀 이렇게 똑똑똑 분질러서 그 싸구려 막향이라도 괜찮아요. 비싼 만수향을 써도 되고, 그런 걸로 해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상문이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너무 막무가내로 무시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 집이 매장을 할 것이냐 화장을 할 것이냐 납골이를 할 것이냐, 역시도 매장을 한다 화장을 한다는 것도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이번에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은 방법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조언은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거 역시도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공수로 물어보는 게 좋다. 납골당을 선택을 할 때, 장지를 선택을 할 때, 공원묘지를 선택을 할 때, 아니면 선산의 묘자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의 능력이 단다면은 이 자리는 좋겠습니다, 나쁘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봐서 의논을 하시는 분에는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무속인이 되시면서 요번에도 또 상문에 대한 강의가 점점 아주 세부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 한편 두 편 보시다 보면은 또 상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손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도 몇 편 더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